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저는 원래 뉴스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장 마감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전쟁 관련 데이터를 이미 충분히 공부해 두었고, 이러한 사례들의 패턴을 보면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빠르게 반등해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장을 장기적으로 크게 끌어내리는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미국 내부의 경제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쟁은 비극적인 일이고 하루빨리 끝나야 할 일이지만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호재로 작용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온 직후에는 선물 시장에서 하락이 극대화되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장 초반 반등이 나오며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보면 시장이 이번 사태를 모든 것을 팔고 떠날 정도로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듯합니다. 실제로 주요 주식들 대부분이 11선과 21일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금리 정책 변화와는 무관한 급격한 외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성급한 매수나 매도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도주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유 중인 주식이 여전히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서둘러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조급하게 매도를 반복하면 결국 큰 수익을 놓치고 단타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S&P 500 지수는 급락을 경험했지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사일 위기 전 수준까지 회복하며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 윌리엄 오닐 역시 이 시기에 크라이슬러라는 주도주를 매수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전설입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시리아 전쟁 거의 모든 전쟁들은 주도주가 다시 한번 확정짓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안 떨어지는 주식을 찾은 뒤에 그 주식들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시작 후 10시 반까지 하락세가 있었지만 이후 반등 흐름이 나왔고 이란 관련 추가 뉴스가 나오며 다시 한번 매도세가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 수준은 6월 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번 이슈로 하락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S&P 500은 오늘 11선이 붕괴되었지만 상승 추세 내에서 11선 이탈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동안 나올 뉴스에 대비한 매도세로 보이며 오늘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티신 분들도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나스닥도 11선을 이탈했지만 아직 뚜렷한 하락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하락 추세 전환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형주는 3일 연속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실적이 약한 종목들이 먼저 매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이 흔들릴 때는 실적 없는 주식 중형 성장주 대형 리더주 순으로 매도세가 진행되므로 월요일 시장에서는 대형 리더주가 얼마나 버텨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는 오늘 강하게 올랐지만 지금 몇 달째 횡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고 보긴 어렵고 단기 반등 흐름 정도로 보입니다. 금은 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은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추세선 돌파 패턴을 이용하여 매수한 분들이라면 훌륭한 타이밍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월에 매수한 장기 물량과 5월 20일에 정배열에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예고된 상황이었기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60으로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매도세가 추가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 지표가 다시 공포로 방향을 틀 수 있으며 단지 탐욕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일 때만 가치가 있는 지수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요 지수 하락은 소형주, 중형주, 나스닥, S&P 500 순으로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자금이 먼저 소형주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도주들이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하락 추세가 확정된 뒤에 매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물론 능숙한 트레이더라면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세 전환이 명확히 확인된 후 매도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주도주가 큰 하락 없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 80%가 적절해 보이며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떨어진 주식을 싸다고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버티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조정 사이클에서 아름다운 차트 패턴을 보여주며 가장 먼저 반등 신호를 주었고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약간 쉬어감이 나온다고 해도 팔란티어의 실적이 꺾이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한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일부 리스크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4월에 매수한 물량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21일 이평선을 장중 붕괴하면서 변동성을 예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7월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매번 실적 한 달 전부터 이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걸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서워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넷플릭스 구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넷플릭스의 성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장중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등했던 주식 중 하나였고 이렇게 오른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강한 주식이 더 강하게 오르는 법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생각되며 보유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장중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깨는 듯 했지만 금요일 마감에는 다시 모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고 이후에 명확한 매도 신호가 나타난다면 매도하면 됩니다. 일단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장중 반등세를 보였지만 약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AI 흐름이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거대한 흐름 안에 있고 앞으로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시장을 양분하고 AMD가 그 뒤를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브로드컴이 뒤처질 이유는 없어 보이며 시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상 4에서 5월에 매수한 브로드컴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며 이제 꺾이는 건가 라는 우려를 낳았지만 여전히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이 확정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 매수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며 11선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월과 5월에 매수한 물량은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반도체에 비해 덜 하락했습니다. 이는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민감한 반면 소프트웨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지정학적 관세 리스크에서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계속 집중해서 관찰해야 하는 섹터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a는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4에서 5월 상승 사이클에서 쉬어가는 구간이며 현재 51선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51선이 따라올 때까지 몇 주간 횡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51선 근처에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리더 오클론은 오늘 하락했지만 연초 정고점이던 $59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급등한 이후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차익 실현 중에도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바이오 리더 힘스는 장중 변동성이 매우 크고 하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이며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스가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가까이 오면 다시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11선 근처까지 갔다가 자금이 다시 유입되며 지지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핀테크 IPO가 속속 등장하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고 2025년 하반기 2026년에 핀테크 리더의 시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로빈후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매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리더 얼그는 장중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지만 장마감에는 약간 하락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리더 주식들의 숙명이며 2에서 3주 정도 쉬어감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1월 정고점이었던 190불을 지지하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라클은 어제와 오늘 거의 유일하게 강하게 오르고 있는 주식입니다. 시장에 자금이 거의 오라클로 몰린 것으로 보이며
실적 돌파 시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음을 보여줍니다. 상승하는 주식을 더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시장을 무서워하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주간 차트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 변동성 혹은 5분, 3분 차트만 보고 있으면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추세 안에서는 주간 차트를 통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주도주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4월 말 5월 초에 주도주들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매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매수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이 발생했거나 기술적으로 하락 전환 신호가 나온 종목은 매도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도주라면 잠시 쉬어가는 동안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면 더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단기 하락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지켜보며 시장이 쉬어갈 때마다 점진적인 추가 매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언론과 시장은 지금도 무섭고 혼란스러운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 팔고 떠나야 하나 하는 공포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해온 주도주들은 여전히 미동조차 없을 정도로 잘 버티고 있으며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오늘 약간의 하락은 너무나 귀여운 수준입니다. 오늘은 매수보다는 관망 중심의 자세가 적절했고 다음 주에도 관망하면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잠시 쉬어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